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예삐두개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분이 어떤 한 흉가에 가셨던 일을 계기로 겪게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던 2008년도였고 저는 당시 지방의 모 국립대학에 입학을 해서 한창 사교적 활동을 해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원래 활발하고 말주변이 좋아서 제 주위로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었고 특별히 모나거나 트집 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를 않았기에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창 재미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등교를 해서 정문을 지나가는데 눈에 탁 하고 보이는 게 있었어요. 동아리 모집 팜플렛을 나눠주는 학우분들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이미 독서 문예부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한참 푹 빠져 살던 취미생활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그런 팜플렛 안내서를 보니 정말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무서운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무슨 양아치들이 모여 있어서 무섭다는 그런 게 아니라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호러 영화를 보거나 각자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특히 전국에서 유명한 흉가 탐험을 주기적으로 나선다라는 안내 문구에 그야말로 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동아리는 학교 측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식 동아리가 아니라 부원들이 주마다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사조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동아리에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조항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또 주 1회 정도만 모임을 가진다기에 선뜻 연락처를 건네고 가입을 하기로 결정했었죠. 모임을 하는 장소는 당시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투룸 오피스에 전세를 살고 있던 IT 학부의 조교님의 자택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조교님은 제게 가입을 축하한다면서 모임 창설 연도와 연역, 역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임에서 갔었던 흉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라며 조만간 흉가에 갈 계획이 있으니까 너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 전날에 미리 연락을 받고 집결지로 나가보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불참한 몇몇 학우들을 제외한 모임의 인원 전부가 이미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촬영팀, 영상팀, 선발팀에 더해 저와 같은 초짜들이나 심약자들로만 이루어진 후발대로 역할을 전부 나눠놓고 각자가 속한 팀의 차량을 타고 그 문제의 흉가로 출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멀리 가는구나 싶어서 창밖을 바라보니 이건 뭐 거의 시골 촌구석 중에 촌구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벼를 심은 건지 모를 정도로 황폐화된 논밭과 곳곳에 널브러진 반파된 옛날식 빈집들이 즐비했고 때마침 해까지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 광경들이 너무나 음산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도착했으니 내려도 좋다는 지도 선배의 말씀에 따라 내려보니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거대한 전원주택 건물이 보였습니다.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그 주택은 뭐랄까 얼마나 옛날에 지어진 건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구식의 낡은 건물이었으며 주택을 기준으로 넓게 펼쳐진 마당과 마당의 한켠에 보이는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들은 안 그래도 음산한 그 저택을 말 그대로 마굴로 만들어버리는 마법까지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주택의 3층 창문이 열리면서 먼저 들어가서 동선을 체크하고 있던 선발팀의 팀장 선배님이 별거 없다고 겁먹지 말라고 유쾌하게 소리를 질러주셔서 그나마 그 공포감이 조금씩 옅어지려는 찰나 분명히 그 선배는 열려있는 창문을 닫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벼랑간 그 창문이 혼자서 덜커덕 소리를 내면서 닫혀버렸고 주택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후발대, 촬영팀, 영상팀의 모든 인원들은 일순간 겁에 질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있으면 아니 뭐 바람이 불었나? 하면서 시덥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었는데도 창문이 닫히는 그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모임의 회장인 조교님마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지 않아들? 제가 알기론 그 조교님이 경산의 그 안경공장까지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다녀오신 분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다른 선배님들이나 학우들 역시 엄청난 혼란에 빠진 모습 일색이었죠. 결국 조교님이 선발팀의 팀장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내려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건 수긍을 하는 대답이 아닌 남녀 여럿이 공포에 질려 질러대는 각각의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까지 섞여서 들려오길래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조규님이 주택 마당 안으로 발을 옮기려는 그 순간에 흉가의 대문을 박차고 정신없이 뛰어나온 선발팀 인원이 막 정신없이 횡설수설하며 뭔가 말하기를 무전기를 들고 교신을 하며 각자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교신을 주고받던 다른 선발팀 인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전을 쳐도 답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는데 그런데도 전화를 받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다른 선발팀 인원을 찾아 나선 그 선배님이 3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교신이 끊겼던 다른 선발팀 인원 2명이 정신없이 뛰어서 도망쳐오는 모습이 보이길래 붙잡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빨리 비키라며 역정을 내고는 다시 무언가로부터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것들이 실성을 했나? 하고 그들이 도망쳐온 방향을 봤더니 뭔가가 네 발로 껑충껑충 뛰어오더래요. 뭐지? 유기견 같은 건가? 하고 점점 가까워져 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봐버린 그 선배님 역시 이런 씨발 저게 뭐야? 라고 외마디 고함을 지르면서 덩달아 도망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흉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그래서 조교님이 도대체 네가 본 게 뭔데? 라고 물어보니 그 선배님이 하는 말이 머리가 거꾸로 뒤집혀서 반쯤 썩어서 알아보기 힘든 얼굴을 한 남자가 마치 네 발로 멍멍이처럼 뛰어오는 모습이었다며 다른 애들은 어디로 간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갈 용기가 안 난다고 하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기만 하셨죠. 경우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선발팀 인원을 데리고 나와야 했기에 조교님은 각 팀의 고학번 선배님들과 지원자를 뽑으셨고 저 역시 여기에 끼게 됐죠. 그렇게 총 6명의 인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각자 2명씩 나눠서 각 층을 돌아보기로 하고 저는 조교님과 한 팀이 되어 선발팀 선배가 사람 얼굴을 한 멍멍이를 봤다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와 조교님은 3층에 올라서자마자 정말 아직도 생각만 했다 하면 소름이 돋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죠. 분명 멍멍이가 사납게 지저대는 소리 같은데 또 묘하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빠른 속도로 저와 조교님 쪽으로 가까워져 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맨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 역시 빠른 템포로 가까워져 왔고요. 저는 거의 패닉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굳어 있었고 조교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한번 보고 싶다며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켜시고는 한동안 무언가를 멍하게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정신없이 내달리기 시작하셨어요. 조교님은 내달리는 그 와중에도 한 번씩 고개를 뒤로 돌려 저와 조교님을 거칠게 따라오는 무언가와의 거리를 계속 확인하셨고 그 얼굴은 겁에 질린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이없는 무언가를 보고 황당해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멍멍이로 추정되는 귀신과 저희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던 게 그 기분 나쁜 쩍, 턱, 쩍, 턱 하는 그 소리가 거의 제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었고 분명히 복도가 그렇게 넓거나 길지가 않았는데도 정말 한참을 내달린 끝에서야 계단을 내려가 2층에 착지한 저와 조교님은 때마침 다른 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선발팀을 등에 업은 선배님들 그리고 학우들과 마주쳤죠. 그리고 조교님은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계단 위쪽을 쳐다보셨는데 그 조교님의 얼굴은 그 사람 얼굴을 한 멍멍이 귀신을 봤을 때의 얼굴과는 또 다른 얼굴 표정을 보이셨어요. 그건 확실히 엄청난 공포에 질려 두 동공이 크게 흔들리는 듯한 얼굴이었고 조교님을 따라 계단을 올려다보려 고개를 돌리니까 조교님이 제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시면서 너 저거 보면 평생 악몽에 시달릴 거야. 절대 보지마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선발팀 인원들을 데리고 나름 흉가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저희는 정신없이 차에 올라타서 빠르게 그 흉가로부터 벗어났고 조교님은 그 흉가에서 봤던 귀신들로 인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흉가 탐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으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거의 2년이 조금 넘게 지난 어느 날 저는 다른 학교의 정교수로 임용되셔서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조교님과 마지막으로 시내에서 술 한잔 하다가
그때 그 계단 너머로 뭘 보셨길래 제 눈을 가리셨냐고 물어봤는데요. 조교님이 제 말을 듣고 표정이 싸하게 굳어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내가 너 팔 막 잡고 도망쳤을 때 그 맨발바닥이 나무바닥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 너도 들었지? 나는 그때 그게 멍멍이 새끼가 내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 그때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영락 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계단 내려가서 2층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멍멍이가 안 따라오길래 원가에서 계단을 올려다 봤거든? 야, 진짜 내가 그때 너 눈 가려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그 사람 얼굴하고 내 발로 뛰어오던 멍멍이 목에 목줄이 걸려 있었어. 그리고 그 목줄이 천장 쪽으로 늘어져 있더라. 그래서 왜 줄이 천장 쪽으로 돼 있나 하고 천장 쪽을 보니까, 글쎄, 얼굴이 돌아간 어떤 여자가 천장에 발을 붙여서,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그 상태로 목줄을 잡고 뭔가 굉장히 분하다는 듯이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고 자연스레 그 광경을 상상하게 되면서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며 화장실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조교님이 그때 들었던 맨발바닥이 쩍 하고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 소리는 멍멍이가 낸 소음이 아니라 멍멍이의 목줄을 잡고 천장에 거꾸로 발을 붙인 채로 쫓아오는 그 여자가 내는 소리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뭔가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 여자와 멍멍이는 2층으로 따라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분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이에요. 한바탕 거하게 개화낸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혹시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 조교님께 물어봤고, 조교님은 나는 왜 그런지 이유를 얼추 알 것 같다며 말씀하시길, 3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외벽에 언제 붙였는지 모를 낡은 부적이 왼쪽 오른쪽 각 하나씩 붙어 있는 걸 봤다며, 아마 그게 그들이 흉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붙여놓은 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교님은 신입생 시절 본인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모임을 10수년 동안 쉬지 않고 해오면서 그런 일은 난생 처음 겪어봤다며, 앞으로 그런 부질없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말씀을 하셨고, 조교님이 학교를 떠나시던 그날로 그 모임은 구심점을 잃고 해산하게 되면서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 그 흉가에 다녀온 이후로 모임의 회원들 중 거의 8알이 충격을 받고 자진해서 떠났었고, 사실상 남아있는 건 회장인 조교님과 학회장이 된 저, 그리고 몇몇 타학과의 동기들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임이 회동하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고, 당연하게도 흉가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 그 모임이 계속해서 존속될 이유는 한참 전에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참 아쉽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결국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만을 남긴 채 제 청춘의 한켠을 차지했던 그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멍멍이처럼 지저대는 네 발로 뛰어오는 귀신과 그 멍멍이에게 목줄을 채운 채 천장에 발을 붙이고 거꾸로 매달려 쫓아오는 귀신이라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모습이네요. 저 같으면 그걸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할 것 같은데, 고함을 지르며 도망을 간다거나 침착함을 유지하며 도주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여러모로 신기할 따름이에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